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2019년도 6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이 갖는 특징을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자, 기술적 특징은 약간 좀 기술적인 냄새 나거나, 뭐 영어 이런 것 좀 나오는 걸 좀 잡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객체 지향 기술 사용한다라든가, 뭐 4세대 언어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오픈 멀티 벤더라든가 이런 용어들 나오면은 좀 기술적 특징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3, 4번은 기능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죠. 정답은 1번. 2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근데 정답은 4번인데요. 사이클 타임 이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가 시작과 끝이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전산 도입을 통해서 그런 타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다음 중 기업에서 ERP 시스템 도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뭐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다 뭐 클라우드 ERP로 서비스만 요구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없어도 전문가들 없어도 ERP 시스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해야 된다. 이거 맞죠? 분석 설계 구축 후 연 단계의 그런 구축 방법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인 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면 안 되고요. 업종과 무관하게 유사한 거 안 됩니다. 필요한 거, 패키지가 잘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거를 잘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4번 문제, ERP 도입을 고려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세에 맞는 패키지 선정하고요. 도입할 때 그 학권 의지 가지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한다라는 부분 맞는 얘기. 4번이 틀렸는데요. 업무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수익성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 자, 안정 수요가 있는 기존의 상품이 예측이 적중률이 높죠.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발생 확률은 기간이 짧을수록 조금 낮겠고요. 점점 길이가 길어지지, 장기로 갈수록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차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2번도 맞는 얘기. 그리고 3번도 맞죠. 언제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측 오차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보다 정확한 예측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영속성이 있는 상품, 예를 들면은 뭐 여행 상품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가치가 있어서 영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상품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가치가 있잖아요. 여행 상품이라는 게. 그런 경우 정확한 예측하기가 용이하기가 힘든 이유는, 어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뭐 돌아가시거나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또 그 여행지에 안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영속성이 있는, 가치가 있고 계속 중요도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지만 예측을 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그 여행 상품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6번 문제, 시계열 분석 과정에 포함된 변동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경향 변동은 추세적으로 나타난 장기적 변동이 맞고요. 경향, 계속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추세가 있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 근데 이거 우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 변동 맞고. 3번이 틀렸네요. 자, 계절 변동은 수요의 계절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변동이 아니고요, 단기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1년에 4계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1년 4계절이 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 1년 안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 변동은 아닙니다. 순환 변동은 1년 이상 걸쳐 발생한 일정한 주기의 변동. 그래서 이런 주기를 뭐 호황기가 있다가 뭐 정체기가 있다가 뭐 불황기가 있다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순환 변동이에요. 네, 7번 문제.
다음 중에서 장기 판매 계획 수립에 포함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장기 그리고 중기 뭐 단기 계획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장기 계획은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뭐 판매 경로를 강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큰 그림을 잡는 쪽이 장기 판매 계획에 해당되는 거라서 1, 2, 4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별 가격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이제 뭔가 구체화된 뭔가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판매액은 연간 매출액을 뭐 선정한다든가 매출액, 목표 매출액을 뭐 설정한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구체적인 걸로 계속 들어가요. 구체적인 뭐 판매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기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은 제품별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판매 경로를 구체화하는 거. 여기는 강화 계획 쪽인데 여기는 구체화하는 걸로 해서 조금 장기보다는 조금은 제품별로 아니면 경로를 구체화한다든가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다. 단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보기의 자료 이용해서요. 해당 제품의 목표 매출액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요. 자, 요거는 공헌 이익률 분의 고정비 요건데요. 자, 공헌이익률은 다시 얘기하면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고요. 요건 또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라고 함은 자, 판매가에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요렇게 다시 풀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고정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1 마이너스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나눈 거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하면 공식이 성립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400만원 이렇게 나와요. 400만원. 네, 그렇게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거래처나 고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하고 기준에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고객을 선정하는 고객 중점화 전략에서 주로 적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요거는 자, 고객 중점화 전략, 그 거래처 중점화 전략으로 해서 세 가지 있어요. 파레토 분석, 그래서 ABC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파레토 분석하고요. 매트릭스 분석,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그래서 2번 아리마 분석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 분석에서 쭉 나오는 거라서 얘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2번 일단 정답이고요. 그리고 파레토 분석은 이제 ABC 분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매출액 많은 순으로 해서 거래처를 이제 중점화해서 매출액이 좀 높은 쪽으로 해서 중점화를 합니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트릭스 분석은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두 개 요인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포트폴리오는 3개 이상의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라는 거. 그래서 ABC 분석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는 한 개 요인만을 분석한다고 하면 매트리스는 2개 요인, 거래처 포트폴리오는 3개 이상 요인까지 고려해서 고객 중점화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0번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참고해서요. 거래처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의 여신 한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네, 여신 한도액이 예전에 문제가 잘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는 의도인지 신용한도 설정법에서도 좀 안 나오는 것들이 계속 좀 최근 회차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 보겠고요. 자, 거래처의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 예측액을요, 해당 거래처의 신용 능력으로 보고서 이제 한도액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신 한도액은 거래처의 총 매입액 곱하기 자사 수주 점유율 곱하기 여신 기간 요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총 매입액 요거를 가지고 식을 하나 더 풀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거래처의 총 매입액은 즉 거래처의 예상 매출액 곱하기 매입 원가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입 원가율 예상 매출액 100만원 곱하기 매입 원가율 50% 곱하기 수주 점유율 20% 곱하기 30일 요거죠. 요게 공식이고요. 풀면 300만원 나와요.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공급망 관리 이제 SCM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런 그 업체 간에 이제 공급망에 있는 업체 간의 그런 긴밀한 정보 공유랑 통합을 통해서 자,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리드 타임도 단축하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SCM이 필요하게 됐고 그런 효과도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지 거래 비용을 최대화하려고 요거를 공급망 관리를 들여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비용 절감 목적으로서 재고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비용 최소화가 아니라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의 차원 4요소 중에서 유연성의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4개 요소가 유연성, 그리고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품질 이렇게 있었는데요. 포인트 용어들이 있었어요. 자, 유연성 같은 경우는 설계 변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2번이 해당이 됐고요. 제품 배달과 그리고 고객이 원할 때 정확하게 인도하는 정시 배달, 신속 배달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1번, 3번과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용은 적은 자원으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품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이에요. 고객 욕구 만족 이쪽. 요겁니다. 그래서 4번도 시간이네요. 요거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거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1, 3, 4번 다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유연성은 2번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네요. 정답은 2번. 13번. 자,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 유형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유통업체 재고를 직접 관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요거 VMI 시스템으로 해서 요거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크로스토킹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물류센터에 보관을 안 해요. 그리고 직송하는 부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달이 될 수 있게끔 물류센터에 이제 묵혀두지 않고 24시간 내에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거, 크로스토킹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CMI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VMI는 이제 제조업체, 공급업체가 다 재고를 관리하지만 CMI는 제조업체랑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코어 매니지라고 하는 CMI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공급망 거점 설계 고려 비용으로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끼리 묶은 거 요거인데요. 자,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류 거점 수가 이제 하나였을 때랑 그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물류 창고가 하나였을 때랑 두 개였을 때랑 세 개였을 때랑 뭐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끼리 묶은 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물류 창고가 좀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야 될 상품들, 즉 재고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끝. 그래서 재고 비용 늘어나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자, 물류 창고가 한 개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랑 그 고정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임차료 이런 것들도 고정비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고정 투자 비용도 해당이 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운송 비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류 거점수가 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지역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큰 지역을 큰 뭐 이만한 지역이 있다라 했을 때 거점수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운송 비용이 들었을 텐데 자, 거점수가 하나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까운 애들이 가면 되니까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좀 운송비가 증가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송 비용이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운송 비용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수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저 변동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물류 거점 수가 아니라 크기가 크면 전기료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운영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아니라 크기에 비례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에 비례한다. 운송 비용은 줄었다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매 비용하고 반품 비용은 뭐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5번.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 원가법과 그리고 저가법을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있는데요. 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별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고 저가법 요것만 원가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15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약간 좀 회계 쪽 문제랑 좀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류는 정말 회계나 뭐 다른 개념들 좀 많이 생산 개념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해보시면서 네,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네, 힘 빠지셨을까봐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16번 화물운송 수단 중에서 이용 화물의 제한으로 유류, 기체, 분말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운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분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이렇게 유류 같은 게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파이프처럼 연결해가지고 이 지점까지 옮기는 겁니다. 쭉 옮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파이프라인에서 쭉 오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 운송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게 파이프라인 운송,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열차로 이제 운송하는 부분이고, 요거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을 정시에 맞추기가 쉽다. 라는 거, 철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어떤 게 좋으냐면 기후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도 운송이 좀 안전하죠. 자, 해상 운송은 이제 배 타고 가는 거 부분이고요. 비용은 싸요. 비용은 싼데 기후 변화에 취약하죠. 태풍, 풍랑 한번 만나면 이제 엄청나게 뭐 끝나요. 막
회사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손해가 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화물자동차 운송은 이제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많은 양의 물량을 옮길 수는 좀 힘들다. 힘든 게 화물자동차 운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장점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7번 구매관리 업무 영역 및 기능을 구매 전략, 실무 분석으로 구분할 때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그럼 전략, 실무 분석. 자,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방법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구매 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전략에 있는 내용이고, 구매 분석 같은 경우는 분석은 이제 구매 활동 부분을 성과 평가한다든가 잘 했는지 감사한다든가 이런 분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실무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공급자 선정하거나 뭐 시장 조사하거나 가격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고요. 4번이 틀렸네요. 시장 조사 및 제품 가격 결정은 구매 실무 쪽과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네, 18번 문제. 다음 중 가격 유형과 예시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인데요. 네, 협정 가격은 다수의 판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해서 한다라는 거라서 협정 가격이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적 성격이 좀 많습니다. 택시비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잘 적절하게 연결된 건 1번이고요. 자, 정가 가격 같은 경우는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섭이나 약국 이런 것도 있죠. 약품비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장성이 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가가 딱 정해진 거. 그거기 때문에 한우가 요거는 아니에요. 얘는 시중가격, 시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시중가격과 좀 맞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계정가격 이거는 이제 범위를 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옵션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계정 가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위에 지불한 공사비는 교섭 가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시중 가격은 자, 기업 홍보를 위해 지불한 광고비도 이것도 이제 광고사랑 교섭을 하겠죠. 교섭 가격과 더 맞물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가격 유형과 예시 부분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기에서 주어진 판매 방안과 가격 할인 방식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인데요. 자, 통닭 한 마리 쿠폰을 한 장씩 발급을 했고요. 3개월 안에 20장 모을 경우, 3개월 안에 20개 먹을 수 있나? 여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모을 경우 한 마리 무료로 주는 통닭집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누적 수량이 누적됐을 경우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적 수량 할인 방식 요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금액이죠. 금액. 그렇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 그리고 할인해주고 뭐 30만 원 이상이면 얼마 해주고 7% 할인율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금액별로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라는 거라서 판매 금액별 할인 방식으로 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누적 수량 할인 방식은 누적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1회 구매량, 누적되지 않은 거니까 그냥 1회 구매량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뭐 적용해주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런 거 뭐 설날이나 이럴 때 뭐 10+1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비누적 수량 할인 방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0번. 구매 방침 중에서요, 본사 집중 구매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자, 본사 집중 구매하는 경우와 그리고 분산 구매, 사업장별로 분산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구매하는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상품, 지역성 상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산 구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본사 집중 구매는 이제 한 번에 구매팀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절차도 통일하여 용이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에서 이제 나서주니까 이런 것들이 측정이 수월해진다라는 건 맞고, 자, 본사에서 모아서 집중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는 좀 안 돼요. 그래서 긴급 수요의 경우에는 분산 구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분산 구매는 그래서 긴급 수요의 경우에 유효하고, 지역적인 상품이 강화된 곳 같은 경우는 분산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분산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도 좀 좋아하니까 그런 지역 사회의 유대관계 좀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같이 챙기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